이거 볼게요. 사장님 저도요. 사장님 한개서 왔습니다. 춤추겠다. 막 계시는데 제가 진짜 모르고요. 반대로 나오는. 사장님 배송 달라요. 사장님 우리 배송까지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아니 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경수에서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윤경식이요. 꽃다발 준비한 윤경식이요. 아 네. 사진 좀 보여줘. 우리 부부가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강주에서 왔는데 한 번만 찍어주세요. 강주에서도 오셨어요? 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와 강주에도 팬이 있구나. 너무 반가워요. 장관님 얼굴 너무 좋아요. 사인도 한 번만 이거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주일 왔어요, 장관님. 장관님 그런 일주일 와서 사인 받고 왔습니다. 성함이 장정수입니다. 장정수, 서정민. 정수, 서정민. 장관님 팬입니다. 장관님 저 이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팬매는 몇 번 나눴어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최경식입니다. 사인 이따 받으세요. 네,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다니자. 네, 끝까지 같이 우리 끝까지. 저 여기서 감사해요. 아 진짜요? 힘들게 섰습니다. 나중에 대선 때까지 있는 것도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부사가 고생했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또 대전분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우셔서 어제 하나는 모델가 잘생겼다. 한동안이 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나 슈퍼인데 고생하셨겠어요? 대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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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 총선 출마설에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말씀드립니다. 여당에서도 출마 의견 좀 전달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중요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외국인의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센터 방문 목적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카이스트나 우리 CBT 센터를 가기 위해서 대전에 왔는데요.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제가 그 즈음에 태어났는데요. 그 무렵에 태어난 분들은 어릴 때 희망이 대부분
과학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이 대덕이나 카이스트가 있는 이 대전에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대전은 그런 곳이죠.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당시에 있었던 공직자들의 해안과 과학기술에 대한 추진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훌륭한 과학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열망, 그리고 대전에 계시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재들의 요람인 대전이 지금 큰 도전을 맡고 있고 그걸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었고, 인구 구조가 바뀐 문제는 굳이 노동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인재들, 인력들의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카이스트는 한 11,000명 정도의 학생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지금 1,500명 정도가 외국인 연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연구자들의 이 늘어나는 추세는 선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외국인 연구자들은 대단한 수준을 가진 연구자들이시고요. 이런 분들 없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보석 같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비자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시지 않고 편안하게 계속 여기서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기여하실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 얘기를 들러 온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연구하고 계시는 이런 외국인 이 우수 과학 인재들이 지금 대부분 20대실 텐데요. 60대, 70대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과학 발전에 기여하시고 대한민국의 이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파격적인 비자 특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드리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특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정책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대한민국 오는 것은 우리 여기 대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공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금은 어떤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2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법무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오늘 이 CBT 센터는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 정책은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인 노동과 관련해서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둘째는 우수 과학 인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특별 대우를 해서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재 쟁탈전에서 뛰어들어서 이겨내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CBT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로열티를 가지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는 저희가 점수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기업인의 추천제였는데요. 그것과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나아가는 것은 한국어 능력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한국인들과 소통되고 한국인들과 적응되는 분들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툴은 이런 시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오늘 이 대전에 CBT 한국어 시험센터가 계속됩니다. 이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민청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민청 준비단 출범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연내까지 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나올까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입국 이민 관리청입니다.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를 정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외국인의 어떤 전체적인 전국토라든가 미래를 감안한 이런 그 외국인의
생활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내국인이 피해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고 이런 모든 정책적인 것을 이 관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다부처 파견 연합군 방식의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법안을 준비하고 지금 설명 중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제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정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은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과 같이 계속 논의하고 유연성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정책에 담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제 정책의 두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방문하신 것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은 주말에 방문했다. 강선 의원은 설레였냐라는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거기 줄 서 계셨던 분들은요. 서울 가서 논술 시험 보려 가는 수험생들, 군대 휴가 받아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본가에 오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던 환경미화 하시던 여사님들 다들 굉장히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일상 끝났으니까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답하시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시험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장관님을 겨냥해서 후지다, 사시 합격하고 갑질을 한다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대전 방문하시는데 이뉴환 혁신위원장 방문하는데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 일정과는 무관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정석 검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사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과오가 있어서 조직의 과오가 아니라 개인의 과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인데요. 저는 엄정하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장관님 일정이 있으시고. 장관님,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단계역 동참하면 장관이 동지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그 하나하나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울산 방문도 예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현장 방문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행보 스타일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연속되고 있었죠. 아마 다른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일들이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추운데 많이 와주신 거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하는 중요한 정책들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총선 출마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조금 달리 말들은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지금 작업 중이라는 거는 맞는 건가요? 저는 임명직,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제가 제 후임에 대한 어떤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장관님 그 12월 개각에서 빠지시는데 지금 1월에 나오신다 이런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각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언제쯤 결단하실 시점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답에 다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 일정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뭐 없으시죠? 고생하셨어요.